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EBS는 전체에다가 여러분 작년에 뭐 수능하면서 해봤겠지만은 800문제예요. 그거를 800문제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 절대 기억을 못해. 그리고 EBS는 같은 문제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재만 딱 똑같이 나오고 전체 싹 다 바꾸어 나온다고. 그 연계 같은 경우도 작년에 7문제가 EBS에서 연계돼서 나왔는데 내 책에서 딱 5문제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5문제가 똑같이 나온 게 적중률이 최하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EBS를 쭉 해오면서 EBS를 3권이 다 800문제 정도 되는데 150문제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150문제로 줄이는데 그러니까 전문가 10명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영어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 5명, 그러니까 한국어 모국어 쓰고 영어 박사학위 5명을 선생님이 이렇게 초빙을 해서 문제를 만들라고 해요. EBS 가지고 문제 만들라고 해서 자기가 낸 문제는 빼고 다 별표를 친 다음에 최고의 문제만 뽑은 거야. 그게 이 책 안에 있는 거야. EBS 책 안에. 그래서 이게 EBS 강훈련 그 수능특강 영어편이 한 258문제 정도 되는데 딱 50문제만 줄였어요. 그러면 이 50문제 안에는 뭐가 있나 하면 논리 다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형해도 나와도 다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내가 또 강의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재학생은 내신 때문에 내신이 있으면 EBS를 또 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재수생이라면 EBS 책을 절대로 대놓고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바보짓 중에도 상바보짓이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EBS는 요 50문제씩 해서 150문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다 검증이 된 거고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여러분 프린트 내준 거를 한번 펼쳐보세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알려줄게요. 첫 문제, 그러니까 이 프린트 문제화된 거. 애들 왜 없지 문제? 거기에 그 11번부터 있지. 그러니까 번호를 몇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가 해놨는데 딱 50문제 안에 모든 논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EBS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문제가 나온 것 중에 내 책에서 정확히 5문제가 나오고 그거는 적중률이 가장 낮았던 건데 그 정도 됐고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오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EBS를 자꾸 보면 나중에 생각이 좀 날 거다. 시험 치면서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런가 하면 800문제라는 거는 자 여러분 그 책 EBS 책을 지금 갖고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다 갖다 버리고 왜 그런가 하면 비연계 같은 경우는요. 하나도 똑같이 안 나와요. 그냥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고 만약 연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뭐 경제 상황이란 소재가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마이너스 내용으로 쭉 그걸 전개해 놓은 것이 EBS 책 안에 있다. 근데 교수가 이렇게 딱 보고 그대로 낼게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교수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이너스로 전개되고 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EBS를 참고는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재만 똑같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여러분이 EBS를 아무리 봐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다 처음 보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처음 보는 문장이나 처음 보는 문제를 마치 여러 번 본 것처럼 접근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내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처음에 보세요. 문법적 용어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이 무슨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뭐 형용사적 용법이다, 뭐 복합관계 대명사다, 뭐 이런 말은 절대로 쓰지를 말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는 방법만 이해를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책 지문을 먼저 보세요. 지문에 잠깐만 먼저 구문부터 먼저 알려주고 문단에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있으면요. 뭐 주어가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해야 될 게 일단 해석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해석이 막 술술술 돼야 돼. 그럼 선생님 저도 항상 해석이 잘 되고 싶은데요. 해석이 잘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해석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지문을 해석하는 것은 너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해봐. 오케이. 어느 정도 하죠? 보세요. it으로 출발해도 되고 만약에 to interpret 뭐 this sentence를 하자.
자, is not easy. 이렇게 했다 치자. 뭐 너에게는 하면 for you라 했다 치자. 그러면 나는 처음에 딱 나온 게 이게 나왔거든.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기어거 시옷이거든. 그러면 이 지문을 this sentence 이 지문을 여기 해석하다니까 해석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은 하면 되는데 이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배웠다고. 또는 it is difficult, it is not difficult를 하면 it은 가주어로 배우고 to는 진주어로 배웠다고. 그러니까 영어는 그런 게 없다고. 영어는 그냥 to로 시작하면 그냥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시작했다 시작 지문을 쓰는 사람이 to로 시작해서 그러면 두 번째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것은 이라고 말을 했다 치면 understand라는 단어를 써서 to를 안 쓰거든. 그러면 understand에다가 그 ing만 붙이거든. ing. 그러면 여기 뭔가 이게 것이거든. 이것도 것이거든. 그러면 동명사가 동사적 성격과 명사적 성격이 있어서 뭐 동사적 성격은 목적어나 보호를 받고 명사적 성격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쓴다. 이런 다 개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ing은 것이거든. 것. to도 것이고 봐라. 당신이 나한테 설명한 것은 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었다. 영어로 해봐. 바로 생각을 조금 하게 되잖아. 근데 이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게 what you explain to me라 하면 자, 당신이 나에게 설명하다 해서 당신이 나에게 설명한 요 what도 우리나라 말로 것이라고 읽는 거거든. 그럼 항상 것이거든. 어떨 때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항상 것이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what you want.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게. I will give you what you want. 그럼 what이 뭐냐 하면 것이거든. 근데 일반적인 설명은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배우거든. 또는 의문대명사라고 배우거든.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영어가. 왜 안 되나 하면 해석법을 그대로 배우고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용어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누가 얘기할게? 일본 새끼들이 말해. 쪽발이 새끼들이. 일본 놈들이 말한 거를 그대로 배워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일본은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거든. 그러니까 토익, 토플 점수가 가장 최하 점수야. 두 번째로 못하는 게 북한이고 세 번째 우리야. 그러면 일본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제 시대가 끝난 것 같지? 안 끝났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야. 특히 문화나 어학 쪽은 아직 계속 진행 중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깼거든? 이걸 깨가지고 정부에서 내 누적 수강생이 300만 명도 넘거든? 그러니까 거기 1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봐봐. EBS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선생님 잘 봐라. 먼저 이거부터 알려줄게. 선생님 258문제, 256문제, 800문제 뭐 그거를 50문제, 150문제로 어떻게 되나요? 되지. 구문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한 번 읽을 줄 알면 단어만 바꿔놓으면 똑같이 읽어지거든. 그러니까 아주 똑같이. what이란 것이 세상 어디에든 다 것으로 해석되거든. to도 것으로 해석되고 다 똑같이 되거든. 그러면 구문이 끝내는 데는 구문 끝나는데 2시간 걸리겠나? 2시간 안 걸리거든. 진짜 빨리 치고 들어가면 1시간이면 끝나거든. 구문이란 게. 그러면 구문을 반복해 나가면서 쑥달도를 완성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논리를 잡아야 되거든. 이게 어떤 논리로 오는가? 논리란 말은 있잖아. 논하는 이치거든. 그러니까 한자를 쓸 수밖에 없다. 이거 한자다. 그러니까 논하는 이치야. 그러니까 논하는 거는 말하는 거는 이치에 맞게 해라.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으면 상대가 설득당하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너희들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고 이 에스키모한테 가서 냉장고를 팔 수 있어야 되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전기장판 팔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논리거든. 이게 논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든 이 논리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말해서 항상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모든 글이 다 그렇게 잡혀있다고. 처음에 지금 프린트 안 떠서 그런데 거기에 프린트 봐봐. another라는 글자 이런 거 좀 어렵지. 주어진 문장 위치 찾으시오, 순서 잡으시오, 빈칸 추론하시오 이런 거 어렵지. 이게 제일 쉽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쉬울 수밖에 없냐면 잘 봐라. 내가 이 문제부터 이 한 문제라도 빈칸도 엄청 쉽거든. 그러면 이 충분만 쉽나? 그러면 안 되지. 처음 보는 사람도 쉬워야지. 그게 쉬운 거지. 봐라. 이 지문이 이 안에 어디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주구장창 문제만 풀어봤는지 항상 같은 원리나 같은 그 이론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있잖아요. 처음에 요걸 딱 읽으면서 해석을 할까 아이가. 그러면 여기 주인공을 잡거든. 주인공 잡고 속성을 잡는데 그럼 주인공을 어떻게 잡나 하면 요거 읽고 나서 이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라고 질문해보면 바로 보이고 속성은 이것에 대해서 필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지? 라면 속성이 잡혀. 그러고 나서 있잖아. 그러면 속성을 어떻게 잡는 게 제일 빠른가 하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그것만 보면 돼. 이게 플러스 속성인가 마이너스 속성인가 이것만 보고 나머지는 세부 사항이 너무나 단순하니까. 그러면 요 다음에 나올 내용 여기 어디 들어갈 것인 건데 요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냐? 요 뒤에 나올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 만약에 여기에 과일은 건강에 좋다 하고 나오면 바로 그 밑에는 과일에 대한 하위 개념인 사과는 소화에 좋다 이래 나오거든. 그러면 과일을 탁 보고 나서 너희들은 선택지 1, 2, 3, 4, 5번에서 과일에 포함되는 사과, 귤, 배 이런 거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 거기 딱 보이자마자 앞에 딱 집어넣으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여기서 봐봐라. 저기서 another란 글자도 또 노란색을 딱 칠봐. Another part of your imagination. 당신 상상력의 또 다른 부분은 that can boost your memory. 당신의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 is your musical sense. 당신의 음악적 감각이다. 그랬지? 그러면 음악적 감각에다 노란색 현관에 쳐봐라. 그러면 음악적 감각이 그 다음에 나오면 이게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러면 쭉 읽어나가다가 4번 뒤를 보면 rhythm and rhyme이란 말이 나올 거야. 리듬과 운율이 딱 보여. 그럼 리듬은 박자를 맞추는 거지. 정답은 4번이거든. 알겠냐? 그렇게 다 누구든지 그렇게 풀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 봐라. another란 글자가 이거 왜 쓰는지 아는 사람. another 왜 쓸까? 뭐라고? 못 알아듣는다 나 지금. 추가할 때 쓰거든. 그러면 추가가 뭐게? 추가가. 잘 봐라. 선생님 말한 거야. 과일은 건강에 좋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소화에 좋다. 게다가 귤은 감기에 좋다. 또 다른 과일의 이점은 또 하나의 과일의 이점은 배라는 것이 기침에 좋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이란 말을 딱 another를 쓰는 순간 위에 귤,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또 배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지. 그럼 또 다른이라는 another, 게다가라는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also 이런 글자들은 눈에 보이자마자 앞에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당신의 상상력,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상력의 부분이라 했으니까 바로 위에 기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게 돼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런 식으로 문장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런 거 한번 봐봐라. 어떤 문제도 다 풀거든. 혹시 여기서 that can boost your memory 할 때 이 that이라는 글자 보이냐? 그럼 that에다 밑줄 딱 치봐. 그럼 봐라. 어떤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that이 나오고 that 뒤에 동사나 주어 동사 이래 붙어 있을 때 요 that을 뭐라고 하는 너가 배운 게 뭐고 이거 나한테 안 배운 애들 말해봐. 이거 뭐라 하노? 관계대명사라 하지. 그럼 which는 뭐고? 여기도 관계대명사제. who도 관계대명사제. whom도 관계대명사제. 그럼 이런 거 보자마자 너희들은 무슨 생각이 드노? 관계대명사가 눈에 이렇게 틱 보이자마자 아니면 소리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통역을 하나? 이게 무슨 글자인가 하면 이게 뭐 선행사고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동사에다 니은 붙이라는 글자거든. 동사 하다제. 만약에 likes music 하자. 그러면 음악을 좋아한다지. 그럼 좋아한다에서 니은을 붙여봐. 좋아하는이지. 그럼 좋아하는 한 명사거든. 그러니까 동사하는 명사고 여기서 주어 동사 넣으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읽으라는 뜻이거든. 여기에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동사에다가 니은 붙이고 후치 수식하라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딱 볼 때 부스트가 부스팅하다 신장시키다고 당신의 메모리 기억력이니까 붙이고 can 붙이면 can이 뭐뭐 할 수 있다 수 있다니까
can boost your memory니까 당신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서 당신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래 되잖아. 향상시킬 수 있는 당신의 상상력의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is your musical sense 당신의 음악적 감각 그 다음에 is는 혹시 중학교 때 이래 배운 적 있나? 여기 이다라고 이거는 배웠나? 이었다라고 자 보자.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이게 행복한이지 그지? 그러면 행복한이란 글자 앞에다가 is를 딱 붙이면 무슨 뜻이 되겠노? 하다가 되지. 행복하다가 되지. 그러면 니는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탁 떠올려 가지고 형용사를 1000개를 외우건 10,000개를 외우건 간에 앞에다가 비동사만 딱 집어넣으면 하다로 바뀐다는 거 알아서 단어 외울 때마다 문장으로 쓸 수 있었을 거거든. 지금쯤에는. 그러면 is는 뭐냐고 물으면 이다 아니면 하다밖에 없거든. 근데 이다 아니면 하다를 니는 어째 배웠나 하면 불완전 자동사라고 배웠거든. 뒤에 있는 happy나 명사는 주격 보호라고 배웠거든. 주격 보호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라고 배웠거든. is는 불완전 자동사로서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완전한 문장을 만든다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안 되지 영어가. 아무리 해도 안 되지. 하다 하고 이다 하면 끝날 걸 갖고 그런 미친 짓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영어가 어려운 줄만 알거든. 선생님은 원래 문과가 아니라 이과 쪽이거든.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과학이 제일 재밌고 기계가 제일 재밌고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재밌는 학생이었어. 근데 영어 선생을 하고 있지. 우리 엄마도 수학 선생이고 우리 엄마는 수학 선생이 넘어서 수학자지. 러시아 대학 나오고. 근데 왜 그런 이과 이 DNA가 있는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할까? 영어를 먹고 살잖아. 알고 보니까 영어라는 것은 타고난 것 다 필요 없고 어느 나라 말이든 말 한마디 자기 나라 말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그건 다 되게 돼 있더라고. 그게 비교 언어학이더라고. 다 돼요, 다. 그냥 다 돼요. 그냥 해석이 다 돼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도대체 뭐냐 보니까 타고났더라고. 배우지 않고 되는 애들. 근데 우리는 배우면 더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쳐서 주제 넘게 진짜 주제 넘지.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뭐 벤틀리, 마이바흐 이런 거 몰고 다닌다. 좀 미안하지. 겨우 영어 하나 좀 잘하는 거 가지고. 영어는 잘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없는 아주 허접한 지식이거든. 근데 이 영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삶이 왔다 갔다 하고 영어 배우려고 1년에 7조 원 이상을 쓰고 이런 미친 짓을 너희들은 제발 하지 마라. 진짜 쉽다. 그러고 봐라. 오늘 수업 해주려고 왔는데 이게 딱 넘겨서 12번 한번 봐봐. 12번. 여러분 이거 나는 대치동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풀라고 해요. 풀라고 한 다음에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막 풀면서 막 정신이 없잖아. 막 집중하느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짠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거든. 이거 처음에 딱 보면 거기 파이널리라는 단어 보이죠? 자, 이 파이널리를 보고 나서 여러분은 이게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지. 그런데 봐요. 3번 바로 뒤에 문장을 보면 also라는 거 보이나? also 찾았나? 네. also 현관펜을 쳐봐. 그러면 finally는 절대 3번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4번 뒤에 보면 또 also 찾았냐? 네. 그럼 절대 4번도 안 되거든. 그건 이제 답이 5번이거든. 그럼 이게 여러분 논리라는 걸 내가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거 다 틀려요. 근데 알면 쉬워요. 진짜 쉬워요. 문법은 더 쉽고. 예? 이게 어떤 원리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순서 나열이라는 거 아나? 순서 나열, 뭐 추가 내용 이런 거 혹시 국어할 때 비문학 할 때 배운 적 있나? 보세요. 이 차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This car has various kinds of advantages 했어요. 이 차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래 말할 수 있지. 첫째는 이 차는 훌륭한 엔진이 있습니다. First, this car has a good engine 이라고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첫째로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겠지. 그러면 그 논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언급을 했겠죠. 그 다음에는 third 이렇게 언급을 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lastly라고 언급을 하겠죠. lastly 아니면 finally라고 하겠죠. 아, 이게 순서 나열이라는 논리구나. 지금 이거 하게 되면 비문학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면 first만 말하나? 어떤 책은 보니까 이렇게 말하던데 one. 또 어떤 책은 보니까 another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추가. 어떤 책은 보니까 또 another 나올 때도 있고 also 나올 때도 있던데. 그럼 이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앞에 있는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추가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나왔다는 것은 마지막에는 절대로 also를 쓸 수 없다는 건데, 그럼 마지막에는 lastly나 finally를 쓴다는 건데, 이게 아무리 교수가 틀어서 내도 여러분은 이게 답이 5번이란 걸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또 봐요.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글은 그 빈칸 추론도 똑같아요. 빈칸 추론 보면 애들 머리 빈칸되거든요. 아이 모르겠는 거야. 그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나도 영어가 어려워서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못 가르치잖아요. 아니, 천재 보고 가르치라면 못 가르쳐요. 아니, 음악 천재는 이렇게 휴대폰 소리 듣고 음계 막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손을 뒤로 해서 피아노 치고 어떻게 치나 하면 저절로 된대요. 좀 가르쳐 달라 하면 모르겠대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영어 하나도 못했어요. 영어 잘하게 된 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부터예요. 친구 때문에. 그때부터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다 아니까 못하는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봐요. 위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문장은 상술 부연 설명이라 그랬지. 맞지? 그러면 이런 거 풀 때 여기서 주인공 잡으라 그랬지. 그러면 봐요. 이런 거 하나 할 때도 봐요. 다 집중해갖고 요 시간 절대 낭비 안 하려고 이렇게 먹어 들어오는 애들은 앞으로 분명히 성공하거든요. 근데 요 시간에 정신을 잠깐 딴 데 놨던 애들은 나비 효과 때문에 인생이 개박살 날 거예요. 100%. 한번 잘 봐요. 나중에 지나서 죽어가기 직전에 제우스를 떠올리라. 언제? 11시 41분에. 오늘 며칠이고? 3월 18일이가? 3월 18일 날 11시 41분에 네가 잠깐 딴 생각해서 네가 죽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무시무시하죠, 살아가는 거. 단 한 번의 실수가 전부 다 끝장을 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나는 학생들 다 잡습니다. 조금만 딴짓하면 확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그래요. 아니, 지는 잠깐 딴짓했지만은 나중에 지가 무너지는 그거는 잠깐 딴짓에 대해서 너무나 커다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뻔히 알면서 저런 병신 새끼는 원래 병신이니까 내년에도 또 병신이겠지. 그러고 참고 넘어갈 줄 알았나. 자, 12번을 한번 잘 봐봐라. 마지막으로 그냥 쭉 읽어볼게. Solar power and wind power, 태양 에너지와 풍력은 have the technical capability,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To be distributed. 자, 명사 뒤에 to 나오면 투동사 할 안명사입니다. 그냥 니은입니다. 니은. distribute이 분배하다니까 be distributed는 분배되다지. 그러면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분배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는데 meaning 그것은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what 나왔네. 또 what is sometimes referred to 때때로 언급되는 것이라고 as decentralized energy generation sources. decentralized, centralized가 중앙이란 뜻이니까 decentralized 하면 중앙에서 퍼지는 거 분산되는 에너지 발전의 원천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인데 여기서 속성을 정확히 밝혀보면 첫째 줄 오른쪽에 보면 to be distributed 해서 골고루 퍼질 수 있다 그랬고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분산형 에너지 발전의 원천이라 했거든.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5번 뒤를 잠깐 읽어보면 그것들은 배치될 수 있습니다. can be placed on individual homes and in small areas. 개인 주택과 소규모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 그랬고 do not rely 의존하지 않는다 그랬고 대규모 단일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개인 주택이나 소규모 지역에 퍼져서 배치될 수 있고 대규모 발전소에 하나의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퍼지는 거 맞지?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 decentralized energy generation sources에 대한 하위 개념이지. 그럼 정답이 5번이지. 어떤 거든지 전부 다 이렇게 풀지. 그 다음에 14번을 한번 봐봐. 14번.
잘 봐라. 이런 그 순서 잡기, 잠깐만요. 여러분 순서 잡기 문제하고요.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 문제는 그 태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푸는 방법이고 방법이 아예 자체가 똑같아요. 똑같고 원리만 알면 절대로 안 틀리는데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지시사 원리, 대명사 원리 또는 연결사 원리만 이해하면 이거 푸는데 아무 지장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A 보세요. A, B, C가 있으면 잠깐만요. 아니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제우스에드 가면 강의 다 있어. 맛보기 강의 다 들을 수 있고 여기 시작 부분에 예시, 대조, 추가, 인과, 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나 뭐 또한 게다가 뭐 그래서 인과, 환원 다시 말해서 이 5개 원리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요 그 중에 뭐가 하나 있나 보고 그거 없으면은 지시사 원리라고 해서 더 플러스 명사나 this나 thes나 that이나 those나 such나 another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똑같은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원리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this system이라는 글자가 B번에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C번에 시스템이 보였다 치자. 그러면 요 명사가 먼저 있기 때문에 this 붙이고 요 명사를 붙이는 거니까 분명히 C가 먼저고 B가 다음이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돼요. 지금은 시험이 변해요. 시험이 변하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서 A번에 보면 더 데이터에다가 노란색 쳐보세요. 그 자료는 하는데요. 주어진 문장에도 자료란 말이 안 보이고 B번에도 자료란 말이 안 보이고 C번에도 자료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더 플러스 명사는 앞에 그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 졸라 배웠는데 씨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차원적으로 배우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게 자료인가 하면 뭔가를 연구하거나 실험하거나 뭐 취재를 하거나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자료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읽다가 내가 다 해주겠지만은 수업할 때 다 해요. C번의 밑에서 둘째를 오른쪽에 쫙 보면 C번의 밑에서 둘째 줄 중간쯤에 보면 Dutch officials 네덜란드 관리들은 결국 그에게 주었다. The green light는 허가입니다. 녹색 빛이 아니고 허가를 주었습니다. To test his theories. 그의 이론을 실험하는 허가를 주었습니다. 했지? 야, 그럼 실험을 했으면 그 실험에 대한 자료가 나오겠지? 그래서 C 다음에 A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보세요. B번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he proposed 그는 제안했다는 말이 나와요. Integrating vehicles and foot traffic 차량과 도보 통행을 통합할 것을 그가 제안했다고 나와요. 거기다 보세요. 그러면 그가 제안을 했어요. 그가 제안을 했는데 C번에 첫째 줄 보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제안을 했으면 누군가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순서를 잡아 나가야 되는데 이걸 옛날 방식으로 하면 그냥 대조, 추가, 뭐 지시사, 대명사 원리 안 풀리죠. 앞만 찾아봐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좋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어떤 게 여러분 좋은 문제가 하면요. 그 한 문제를 풀고 또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구문이 있거든요. 그 한 센텐스, 그 문단을 공부를 함으로써 유사한 구문이 다 나와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한 번 관계대명사에서 배웠다 칩시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모든 문장은 해석이 다 돼야 되고요. 한 번 부정사를 배웠다 치면 부정사에 관련된 to만 들어가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분사를 배웠다 치자. 그러면 분사는 뭐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다. 그거 외워갖고 해석이 되나? 그러니까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여기 혹시 잘 봐요. 거기 들어봐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휴대폰은 많은 결함이 있다. 영어로 해보세요. 오케이. 미국인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죠. 한 몇 명? 한 10%? 더 작게 하면 한 3, 4% 영어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Made in China, this cell phone has several
mechanical failures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우리가 글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말을 배우는 거 하고요. 글을 배우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어릴 때부터 조금씩 배웠던 학생들은 좀 돼요. 근데 글만 배웠던 학생들은 말을 못 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글을 소리를 내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서 소리를 내서 상대편 눈을 보고 상대편 얼굴을 보고 소리를 질러대면 그게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내가 알고 있는 문장을 소리를 내서 내 귓구멍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게 hearing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말하고 읽기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영어가 안 되는 게 잘 봐요. 내가 지금 어떻게 두 가지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보세요. 여기 지금 오늘 이 한 번 때문에 여러분 삶이 다 바뀔 수도 있거든요. 난 그래 생각하고 여기 왔어요. 메커니컬을 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failures란 말이 결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휴대폰은요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함을 되지? 이건 뭘까요? Made in China.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Made in China, Made in China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대조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made가 만약에 아니고 여러분 Making in China라고 합시다. Making in China라고 하면 이거 틀렸다고 말을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위에 거는 과거 분사고 밑에 거는 현재 분사라고만 이야기하지 그게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분사의 조상이 뭘까요? 분사의 조상이 형용사죠.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형용사는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니은으로 끝나는 글자거든요. 만들다 하면 동사죠. 만드는 하면 는 니은이지. 형용사죠. 만들어진 해도 진 니은이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만 말하면은 영어가 언어가 안 돼요. 미친. 그다음에 뭐 말이 있어야 될까 이거. 만들어진 안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 없이 존재할 수 없고 형용사는 명사 없이 출제도 안 되고 따라서 분사는 명사 없이 출제도 안 되고 쓸 수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뭐라? 자 봐. 이게 만들다지. 그러면 이거 ing 붙었지? 그러면 뭐뭐 하는이거든. 그럼 이건 pp지. pp는 된, 진, 받은이거든. 이렇게 말을 배우는 거거든. 그러면 ing는 명사가 동작을 하는 거거든. pp는 명사가 동작을 받는 거거든. 그러면 휴대폰이 만드니, 만들어지니, 만들어지지. 그럼 이건 틀린 문장이거든. 이거 어렵냐? 분사는 출제율 100%잖아. 항상 출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된진 받은을 읽으면 되지. 또 이렇게 해보다 치자. This is several failures 하자. 그러면 this cell phone이라고 하자. This phone. 그러면 여기 making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폰이 만드니, 만들어지니, 만들어지지. 그럼 틀린 문장이지. 그럼 만들어질 때는 ing 쓰면 안 되고 pp를 써야지. 이해됐냐? 그럼 이거 배우는데 니 몇 초 걸렸냐 지금? 동작을 하고 받는 거 요거 익히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진짜 몇 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배우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그 토플, 토익, 탑스, 수능, 공무원 전체 다 합쳐서 출제율 넘버 1이 뭘까요? 이거 분사.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틀려요. 넘버 2가 뭘까요? 관계대명사예요. 문법 문제.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만 알면 10초 안에 풀죠. 관계부사의 차이도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뭘 알려주고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와서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영어를 잘하려면 구조, 구문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구문이 뭐냐? 해석하는 방법이다. 해석하는 방법이다. 문법 다 필요 없다. 그냥 싹 다 필요 없다. 생각을 해봐라. to 동사도, ing도, 관계대명사도 전부 다 분사도 해석이 똑같은데 뭐 하려고 그걸 구별해가지고 관계대명사, 분사 이렇게 따로 배우나. 잘 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이제 가르칠 게 많은데 봐봐.
강당에서 저 단상에서 무대에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 남자는 잘생겼다. 화나지만 한번 해봐. That man trying to persuade us, 우리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trying이 뭐뭐 하는 이제. 그거 또 다른 말로 해봐. 영어는 같은 표현을 같이 안 하잖아. 문단에는 여러 개의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에 한 번 분사를 썼으면 trying 썼지? 그러면 그 문장 안 쓰거든요. 교수가. 그럼 또 다른 문장으로 써보세요. 똑같은 말을. 봐요. 내가 어이씨 깜짝이야.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다 가르쳐 줄게. 졸지 마라. 쫓아간다. The man 했어요. 저 남자. 자, who tries 해봅시다. To persuade us is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면서 이거 무슨 생각하세요? 그 니은으로 바뀌는 거랬잖아. 니은으로, 그지? 맞지? 여기 노력한다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노력하는 이잖아요. 그러면 후가 나오건 대시 나오건 다 이게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도 해요? 주어 다음에 이렇게 조금 전에 trying, 지금처럼 who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럼 구문이잖아요. 그럼 뒤에 뭘 예측하면서 여러분 읽어요? 동사 나올 걸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측 독해 예측 말이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다 해서 이 주어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 잘 봐요. Who tries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trying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to try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그럼 to나 ing이나 who나 가지. 똑같지? 근데 이거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배우고, 이거는 분사 형용사적 용법에서 배우고, 현재 분사. 이거는 관계대명사 주격이라고 배웠으니까 아무리 천재도 안 되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리고 시작부터 나오면 뒤에 본동사 나올 걸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예측을 하지 못하니까 뒤에 또 ing하고 나와도 또 다 틀리지. 그리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요즘의 트렌드가 두 번째 본동사 나올 자리에 밑줄 쳐놓고 준동사 쳐놓고 이거 맞나 틀리나 고르는 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근데 처음부터 독해를 배울 때부터 이렇게 말을 훈련하는 연습을 같이 배웠으면 여러분 지금 영어 공부한다고 여기 앉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쌍놈 새끼들이 거짓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가 1등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한테 배운, 물론 전혀 말도 안 되는 선생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봐. 나는 만약에 나보다 결과가 훨씬 더 좋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이 일 안 해요.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한테 배우라고 해야지. 나보다 수술 더 잘하고 잘 치료하는데 내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약 처바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다른 일 해야죠.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생각이 과연 잘못된 생각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해도 되잖아. 건물주의 하루 해도 되잖아. 건물 많이 있어. 나 많아. 청담동에도 있고 반포에도 있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러면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근데 이거 뭐 하려고 하고 있지? 근데 지금 왜 하고 있지 이거? 돈 벌려고 하고 있지. 진짜 그럴까? 아니야. 할 게 없어. 나 다른 거. 골프 선생 하기도 그렇고. 이게 제일 행복해.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 마이크 들은 지 몇 분 지난 것 같아요? 1시간 좀 넘게 지났어요. 1시간 정도 됐지? 여러분 나하고 90분 수업하면은 지금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러잖아. 내가 지금 그지? 근데 이 논리대로 쫙 타고 나가면 딱 5분 지난 것 같은데 90분이 지나가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간의 왜곡 현상이에요. 시간의 왜곡 현상이 생길 때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한다 그러거든요. 그 가장 행복한 순간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영화를 볼 때, 운동할 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넘버원이 뭐예요?
시간의 왜곡 현상이 생길 때, 언제 시간 지나갔는지 모를 때. 여러분 영화 보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스피커 보이고 참 영화가 넓고 좋구나 이래 보이면 나가야 되지. 강의를 들으면서 갑자기 시계가 보고 싶고 지루하고 그러면 그 강의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마찬가지야. 강의도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제가. 하지만 선생을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네가 배운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알았니? 그렇게 결과는 확실히 보장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할게. 다른 문제 일제 풀지 마라. 단 한 문제도. 이상하지? 대치동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단 한 문제도 풀지 말라 하니까 이상하지? 풀지 마라.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전투 모의고사가 있고 나중에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고 이것 다 모의고사 문제거든. 이걸로 끝내는 거다. 그래야만 된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가장 어려울 때도 이렇게 들어갔거든. 이렇게 해서 7등급 나오던 애들이 1등, 너 앞에 그 수강평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그게 단 한 토시라도 거짓말이 있으면은 또 내가 또 이야기할게. 우리 가족 다 죽어도 된다. 그러니까 다 사실이거든. 그 다 인생 못 해온다. 그리고 선생님은 한영비라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한영비라고 있어. 한영비. 대한민국 영어 비법. 그 카페에 있는데 그 만든 지 1월 중순에 만들어서 지금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래도 9,000명이 넘었다 벌써. 거기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제우스 에듀 거기에 질문 게시판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24시간 안에 선생님들은 회사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직원들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답변 다 하고 혹시 그 이렇게 비틀거리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내가 직접 상담을 한다.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지는 않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문제라는 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상담을 하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 상담을 하고 여러분을 앞으로 잘 이끌어 줄 거야. 그리고 믿을만 하거든. 정민 원장님 믿을만 하다. 내가 진짜 아무리 선배라도 개자식이면 안 왔겠지. 듣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 최고야. 강사로서 선배로서 내가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야. 이분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도 잘 선택한 것 같아. 그게 참 운이 좋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잘 와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야 된다. 이 강좌를 프린트 해온 거를 너희들한테 다 못 해줘서 혹시 이 강의를 강의 들어라. 그냥 강훈련 EBS 강훈련 수능 특강 영어편 이걸 오늘부터라도 당장 듣고 그러고 그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구문 진짜 끝나거든. 진짜 끝장판이거든. 처음에 첫 강의만 딱 들어도 후치수식 다 알려주거든. 그거 첫 강의는 다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그거를 꼭 오늘 이내로 한번 들어봐라. 알겠지? 이해해봐. 꼭 들어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 어린애들이 아니다. 이게 고3하고 20살, 21살은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는 실제로 보면. 지적 능력도 엄청 바뀌어 있고 사물을 판단하는 것도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냥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잘 듣고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쪽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영어는 나는 여러분이 나를 만나는 시간은 기껏 해야지 인터넷으로 만나도 6시간을 안 넘길 수가 있거든. 그 정도면 충분한 양이거든. 일주일에 168시간이 너희들한테 주어져 있거든. 그럼 잠시간 조금 줄이고 다른 공부하면서 시간을 조금 절약해서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 반드시 만점 나온다. 알겠지? 예. 오늘 정말 만나서 반갑고 오늘 너무나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카페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아니면 나하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하고 계속 연을 이어가길 바란다. 오늘 반갑다.